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 투산 외곽의 사막지대에 혼자 살아가고 있는 66세 한인 이민자 박상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손끝이 저릿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심엔 한 마리의 진돗개 바람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큰 꿈을 안고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차별과 외로움 속에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결국 저는 도시를 떠나 사막 한복판의 외딴 트레일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 먼지 바람 속에서 뻑뻑해진 눈, 가끔 지나가는 코요테의 울음소리, 그리고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한국말도 잊어버렸고 사람에 대한 기대도 누군가를 믿는 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트레일러 앞에 낡은 접이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던 중 저 멀리 모래 언덕에서 하얀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캡터스 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미세한 숨소리. 그건 한 마리의 개였습니다. 새하얀 털에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몸집은 크지 않았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녀석은 저를 빤히 보더니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제 앞에 와 앉았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어떤 두려움도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개는 제 트레일러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보다가 저는 결국 지역 보호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개는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로 미국 내 보호견 프로그램을 통해 이송된 후 입양에 실패해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던 아이였습니다. 보호소에서 붙여준 이름은 바람이.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해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이상하게도 제 앞에서만큼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정말 한국에서 왔다고요? 네, 마이크로칩 확인 결과 그렇습니다. 기록엔 한국 구조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오래전 저를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바람이는 제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서툰 손길로 녀석에게 밥을 주고 말도 안 통하는 마음을 전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처음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짖고 밥도 거부하고 눈만 마주쳐도 등을 돌렸습니다. 아, 역시 실패했구나. 이 아이도 날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체념하려던 어느 날 밤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아. 그 순간 바람이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한 동작에 잊고 지냈던 한국어가, 고향의 냄새가, 그리고 잃어버렸던 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가 저 앞에 앉았던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오래전 잊었던 습관을 되살려 밥을 차려보았습니다. 김도 없고 고추장도 없었지만 하얀 쌀밥에 달걀 프라이 하나 얹은 밥상 위에서 바람이는 가만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거 먹을래? 그 말을 던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람이는 말없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느릿하게 다가와 밥그릇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아래로 몸을 뉘었죠.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바람이에게 물을 갈아주고 주변의 모래길을 함께 산책하며 제 숨소리 말고도 또 다른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혼잣말조차 없었던 삶이었는데 바람이와 함께하면서 좋은 아침이야, 오늘 덥겠다, 이쪽으로 가자.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튀어나오더군요. 물론 바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막 한복판에서 제가 물통을 떨어뜨려 고갈된 적이 있었습니다. 햇볕은 사정없이 내리쬐었고 몸은 점점 탈수로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바람이는 먼저 앞서가다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결국엔 제 곁으로 와서 제 손을 핥고는 몸을 제 다리 아래 들이밀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같이 가요. 절 혼자 두지 마세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고요하고 척박한 땅에서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던 제게 이 아이는 처음으로 기다려주는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밤이면 트레일러 옆에 나란히 누워 사막의 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느끼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동양에서 온 이상한 견종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무관심 속에서 바람이는 여러 번 입양 실패를 겪었고 마침내 사막의 끝자락 잊힌 한국 이민자의 곁으로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랜 이민 생활 끝에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 사막이라는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죠.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서로의 온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점점 거리를 좁혀가는 이 교감이 제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따뜻한 체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람 손길을 두려워하던 녀석이 제 무릎 위에 조용히 머리를 얹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그건 외로움이었고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이었고 30년 넘게 잊고 살았던 한국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스스로를 그저 오래된 이민자, 미국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한 실패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그런 제게 처음으로 당신은 아직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부근에 쓰러져 있던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해보겠다며 공구함을 꺼내 들고 있던 저를 바람이가 한참이나 지켜보다 조심스레 다가와 물병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더군요. 그러고 보니 몇 시간째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사막의 태양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항상 바람이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녀석은 말 대신 시선과 자세로 이야기를 건넸고 저는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듣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가끔씩은 트레일러 안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옛 한국 가요를 흘려보았습니다. 김광석의 목소리, 산울림의 기타 소리, 그리고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나올 땐 그토록 오래 잠들어 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바람이는 그럴 때마다 제 발치에 와 앉아 마치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 조용히 등을 기대어 주었습니다. 사막은 외롭지만 그 속에선 감정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점점 바람이와의 교감이 깊어질수록 저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희미한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트레일러촌 근처 마을의 작은 차파점을 찾아가 바람이용 간식을 사며 점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온 진돗개입니다. 진돗개요? 옷 처음 보네요. 눈빛이 멋져요. 그 짧은 대화 하나가 저를 다시 사회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바람이가 제 인생을 구하게 되는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붉었습니다. 밤 공기는 평소보다 더 정적에 잠겨 있었고 바람이도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트레일러 안을 맴돌며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지만 피곤함에 이기지 못해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경 바람이의 격렬한 짖음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를 만난 뒤로 사막의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곳의 봄은 짧고 메마르지만 그 희미한 변화 속에서도 저는 삶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봄이 찾아왔을 때 바람이는 제게 아침 산책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6시 해가 막 뜨기 시작하면 녀석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아 그 커다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졸린 눈으로 몸을 돌려 외면했지만 어느 순간부턴 제가 먼저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자 바람아 라고 말하게 되었죠.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버려진 사막의 삶이었던 제가 바람이 덕분에 다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계절이 흐른다는 것을 햇살의 각도와 녀석의 발걸음 속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지역 수의사 선생님께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바람이를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아이 한 명이 바람이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무슨 개예요? 늑대예요? 아니야, 이 아이는 진돗개야. 한국에서 온 개란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주자 그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BTS 나오는 나라? 그래, 맞아. 바람이도 거기서 왔어.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바람이를 통해 한국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민자라는 위치에서 느꼈던 무력감, 미국 사회 속에서 겪었던 보이지 않는 벽들, 그 모든 것이 제 자신을 스스로 감추게 만들었죠. 하지만 바람이는 그 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조용한 충성심, 정제된 감정,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감. 진돗개라는 존재가 단지게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나날의 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는 저를 보며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앉아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죠. 그 눈빛은 마치 말하고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은 어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바람이는 하루 종일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고 특히 해가 지고 난 뒤엔 이상하리만치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녀석이 유난히 조용했기에 저는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바람아? 녀석은 대답 대신 창가 쪽으로 몸을 바짝 붙여 앉아 거기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평소 같으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 트레일러 문고리에 아주 작지만 뚜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막 한복판에서 이 시간에 누군가 문에 손을 댄다는 건 절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는 으르렁거리며 문 쪽으로 다가갔고 저는 망설이다가 서랍 속에 있던 고장난 손전등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창문 커튼을 들추었습니다. 그 순간 트레일러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에 모자, 그리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젠장. 입술이 바싹 마르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람이를 조용히 뒤로 밀치고 조심스레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쾅! 남자는 발로 문을 걷어차 열어젖혔습니다. 트레일러 안으로 먼지가 밀려들며 그의 그림자가 사납게 번졌고 총구가 제게 정확히 겨누어졌습니다. 지갑, 현금, 귀중품 다 내놔. 시간 없어, 빨리. 그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엔 광기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보이며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진정해요. 현금은 별로 없어요. 이건 그냥 오래된 트레일러예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방 쪽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 제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여기 어딘가에 금부치 같은 거 숨겨놨겠지. 그 순간 바람이가 저를 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녀석은 몸을 낮추고 으르렁대며 사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이었습니다. 그게 뭐야, 오지마.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강도가 겁먹은 듯 총을 겨눴고 저는 바람이를 막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는 말릴 수 없는 속도로 튀어올라 사내의 오른손을 물었습니다. 으악! 그와 동시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폭발음이 트레일러 안을 뒤흔들며 유리창 하나가 산산이 부서졌고 저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고 총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이는 결코 물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총을 집으려 할 때마다 더 깊게 이빨을 박아 넣었고 이번엔 왼손까지 물어버렸습니다. 강도는 절규했고 피가 바닥에 철철 흘렀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총을 발로 멀리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의 목덜미를 붙잡고 됐어, 그만하자 바람아, 됐어 말을 걸었습니다. 녀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도 끝내 강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짧고도 긴 그 몇 분, 총성이 울리고 피가 튀고 비명과 울음이 뒤섞인 그 순간 속에서 저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저는 그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도착해 강도를 체포했을 때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바람이는 제 품에 조용히 안겼습니다. 녀석의 숨결이 거칠게 이어졌고 저는 울음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뜨겁게 흐르는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경찰차가 트레일러 앞에 도착했을 때 순간적으로 푸른빛 경광등이 피범벅이 된 제 트레일러 내부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총성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손머리 위로 보안관 둘이 먼저 뛰어들었고 강도는 이미 저항할 힘조차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장해제 완료. 범인 체포합니다. 한 명이 강도의 손목을 수갑으로 채우는 순간 그가 고통에 겨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게 미쳤어, 그게 사람을. 그 말을 들은 보안관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공격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바람이는 그저 저를 지킨 겁니다. 녀석은 아직도 거친 숨을 내쉬며 제 발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빛으로 얼룩져 있었고 하얀 털 사이사이로 묻은 붉은 얼룩은 그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낸 증표였습니다. 수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바람이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식을까봐, 그 숨결이 사라질까봐 한순간도 녀석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바람아. 다 끝났어. 내가 우릴 지켜줬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바람이는 고개를 살짝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잠시 뒤 수의사 차량이 도착했고 바람이는 조심스럽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상처는 있지만 깊지 않습니다. 대신 근육이 무리한 상태라 며칠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그제야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울음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바람아.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강도의 전과 기록과 무장 침입 시도에 대해 철저히 수사했고 지역 뉴스에서는 사막의 트레일러를 지킨 한국 진돗개의 영웅적 행동이라며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자가 찾아와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당신을 구한 이 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개가 아닙니다. 제 인생 전체를 바꾼 존재입니다. 그날 이후 바람이와 제 이야기는 단지 반려견의 영웅담이 아니라 두 고립된 존재가 서로를 구원한 진짜 이야기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와 함께 병원에서 돌아온 날 트레일러 앞은 조용했습니다. 언론의 카메라와 사람들의 관심은 잠시 지나간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제 안에 남겨진 변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바람이를 품에 안고 트레일러 앞 모래 언덕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모래는 아직 낮의 열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여긴 참 조용하구나, 바람아. 바람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한 번의 울음도 없이 단지 그 존재만으로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지역 뉴스는 물론이고 전국 방송과 온라인 기사들까지 한국 진돗개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바람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DSARTHR 오디오즈, 해시태그 KORENJINDO 라는 해시태그가 수천 건씩 오르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진돗개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그게 정말 대단해요. 이런 관심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숨기고만 살았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이제는 당당하게 꺼내놓기로요. 그 시작은 바람이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작은 블로그였습니다. 진돗개의 역사, 성격, 문화적 상징성, 그리고 바람이의 사연까지 담은 이 공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진돗개 입양을 고민하던 미국인들,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저처럼 외롭게 살아가던 이민자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댓글을 남기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메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상훈 씨, 저는 뉴욕에서 혼자 사는 한인 노인입니다. 제게도 바람이 같은 존재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메일을 받고 저는 눈을 감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바람이야, 우리는 단지 서로를 만나 서로를 지켜줬을 뿐인데 이제 누군가의 삶을 바꿨구나. 그 뒤로 저는 진돗개 보호와 문화 소개를 위한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바람이 재단. 미국 내에서 구조되거나 버려진 진돗개를 위한 입양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전시도 함께 기획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공간이었지만 바람이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은 이제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다른 주의 한인 커뮤니티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는 행사에 나올 땐 항상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와 쓰다듬으면 가만히 그 머리를 내주었고 노인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할 땐 꼭 그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말하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 사람을 울립니다. 그 말을 한 미국 수의사의 인터뷰는 아직도 재단의 홈페이지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사막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바람이는 이제 예전처럼 펄쩍 뛰진 않았지만 늘 제 옆에서 천천히 묵묵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붉은 하늘이 사막을 덮었을 때 저는 바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사막에서 만난 내 천사였어. 내 삶에 다시 바람을 불어넣어준 진짜 기적 같은 존재야. 바람이는 천천히 제 옆에 앉아 그 눈으로 고요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한 게 아니라 제가 당신을 다시 살게 한 거예요. 지금도 제 곁엔 바람이가 있습니다.